조철희 박사의 2024년 물류센터 부동산 3회 방송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지금 조철희 박사 통통통 방송을 좀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유통의 시인을 만들어서 마정수 교수와 같이 유통의 시인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요. 지금 조철희 박사 통통통 많이 조금 방송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자, 물류센터 부동산 올해 상황과 2025년 상황 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이 갖고 있는 게 금리 인하가 어느 시점이냐, 또 우리나라 물류센터 부동산이 공급 과잉 시대에 언제 이게 지금 회복될 것인가, 또 캡레이트,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2025년 상 한번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미 올해 2024년은 전 세계 대통령 선거 포함해서 선거가 가장 많은 해로서 이제 3분기, 특히 이제 4분기에 접어들면서 기업들도 국가도 상당히 지금 소비 불황 시대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소비 불황 시대에 지금 물가는 고물가 지금 상승, 한국도 마찬가지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중국은 디플레이션 늪에 빠져서 부동산, 소비 지금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중국의 소비 상품들이 고가 상품들, 사치품들, 명품 브랜드 안 팔린다고 합니다. 자, 이와 맞물려서 한국의 상황도 지금 유통, 제조, 물류, 물량 정체 또는 방어함에 잘한다는 상황이 올해 상황입니다. 그 이 내용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좀 정리해 보는데요. 자, 물류센터가 본격적으로 지금 PF도 지금 장기화되고 어려워진 시기는 2022년 하반기부터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이 물류센터가 과잉 공급돼서 이미 상호는 그래도 수요가 최근에 있습니다. 저도 많은 기업들 관련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사장, 회장님들, 뭐 투자 자산운용사, 국내 한 500여 개까지 지금 늘어났더라고요. 또 제조, 유통기업,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서 기업에 돌아가는 사항을 한번 읽어보면 일단 유통기업은 지금 비상경영 시대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커머스의 급증으로 인해서 쿠팡의 독주에 제동을 건 이커머스, 저희 시커머스 중국의 알리테무 시인이 있었지만은 중국발 이것도 직구 상품이 올해 한 1억 5천만 개 정도까지 는다 해도 직구는 수량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익스프레스가 K베뉴를 통해서 올해 매출 한 5조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와 별도로 이 상품에 대해서 저가 상품이기 때문에 불량 문제점 많이 계속 발생해서 최근엔 또 조금 정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오면은 2024년 하반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올해 중공 물량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신축 물류센터 예상보다 지금 착공해서 진행 중인 물류센터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또 이 상황에서 아마 1년, 2년 사이에 큰 지금 변화가 뭐냐면요. 물류부동산이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 그래서 코로나 2020년도부터 많이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너무 과잉 공급이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인해서 또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건설비 증가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통해서 지금 대출을 받은 상황이 지금 상당히 안 좋아서 금리는 금리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사, 시공사가 관련돼 있는데 사실 시행사에서도 경험과 또 다양한 여유가 있는 시행사가 아니라 한두 번 경험하면서 나도 하면 되겠지 하는 시행사들이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시공사도 시행으로 뛰어들었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공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이 상황에서 요즘 화주 유치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실률이 아직까지 많은 상황에서 물류센터를 준공해서 상온, 저온, 냉동, 냉장을 갖다가 공실을 거의 채워도 최근에 올해 2024년 3분기, 4분기까지는 매수 매각이 그렇게 녹록한 시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시행사가 무너지고 시공사가 책임 준공을 떠안는 상황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경매, 최근에 또 공매까지 이슈가 되어갖고 시장의 물량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천의 원창동, 인천의 저기 북항 쪽이죠. 원창동의 394-35 물류센터 GC 이테크 건설 쪽이죠. 여기도 이제 결국은 책임 준공을 들어가서 결국은 시공사가
결국은 건물을 소유권 지나면서 떠안는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맞물려 갖고 지금 물류센터는 최근에 상당히 많이 생겼죠. 대표적으로 지금 올해 예상되는 게 수도권의 물류센터 신규 공급은 2023년보다 지금 줄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가 스타트한 2021년은요, 수도권에 지금 전국에 70만 평이 신규 공급됐고요. 2022년에는 118만 평, 2023년은 최고치 167만 평이 지금 급증했습니다. 현상에서 올해 2023년은 30% 감소해서 120만 평 정도 수도권 물류센터 신규 공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5년은 지금 물류센터가 착공해서 진행돼야 지금 보통 물류센터는 10,000평 정도 지금 규모는 공사하면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는데 이런 공사 진행률이 지금 저조하기 때문에 아마 2025년에는 공급보다도 오히려 시장에 나오는 공급량은 줄고 수요량이 증가할 타이밍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가장 주목되는 것이 역시 금리입니다. 기업들이 사실 연준의 금리가 3.5, 미국의 지금 금리가 5.5인데요. 미국이 예상대로 금리를 갖다가 올해 3회는 힘들었고 지금 최근에 가장 유력한 것이 9월 달에 금리 한번 내리고 또 연말에 금리 한번 내리면 올해 최대 금리가 2회 정도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은행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달러가 강달러로 1달러가 1,350원에서 지금 1,400원 정도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달러로 하락세 1,200원대가 돼야 지금 유리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해외 또 미국의 연준의 금리, 해외 상황, 수출 수입 상황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금리를 좀 조정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2분기가요. 거래 물량 최근입니다. 전분기 대비 한 106.8% 증가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매, 대입변제 사례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류센터를 갖다가 지금 진행하면서 센터를 갖다가 준공을 하더라도 가장 어려운 화주위치 상황입니다. 왜 화주위치가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기업 상황을 한번 좀 제가 포인트 설명드리면은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너무 큽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보니까요. 물가가 너무 비싸져서 지금 해외 관광객도 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최근에 돈을 좀 모아서 알뜰살뜰해서 지금 엔저 결국 900원 이하로 되어 있는 지금 일본 쪽으로 지금 다 쏠리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일본의 관광객이 지금 상반기 나온 게 한 1,800만 명 수치가 나왔고요. 올해 3,500만 명이 예상되는데 그중에 우리나라 관광객 수가 거의 한 1,000만 명까지 올해 안에 지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시장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주도도 물가 상승에 인해서 제주도에 관광객이 오지 않아서 문 닫는 가게가 많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정도로 최근에 국내에서 알뜰살뜰 돈 모아서 해외로 가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소비시장은 어떻죠? 물론 소비시장에서 이제 이커머스도 너무 급상승했기 때문에 올해 쿠팡의 독주 체제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쿠팡이 물류센터를 갖다가 최근에 진행하면서 몇 년 동안에 거의 5년 계약하면서 쿠팡이 물류 거점을 갖다 계약해서 쿠팡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주문받아서 고객의 주문 받은 상품, 유통, 결제, 물류까지 좀 다 하고 있죠. 주문받아서 주문받은 것을 쿠팡 풀필멘트 센터에 제고했다가 빠른 풀필멘트 센터이기 때문에 전진 배치해서 배송, 거점별로 이동시키면요. 캠프겠죠. 그러면은 쿠팡 CLS, 로지스틱스 서비스입니다. 전국 거점에 있는 배송사원들이 그 물량을 받아서 1톤 탑차로 이제 배송을 하겠죠. 그래서 가장 빠른 배송을 갖다가 해주는 새벽 배송, 당일 배송까지, 2일 배송까지 하는 쿠팡이기 때문에 쿠팡의 물량은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그렇지만은 쿠팡 자체에서도 기존의 물류센터 부동산을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캔달 스퀘어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서 전국의 물류 거점을 수요 예측하면서 많이 거점을 확보해 나가고 지금 진행했는데요. 물류 거점은 물류센터의 보관비하고 포장, 비용이 중요하지만 가장 비용이 많이 든 게 수배송 비용입니다. 우리나라 물류 비용의 거의 한 50에서 60% 차지는 게 수송 배송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쿠팡도 결국은 물류센터 거점을 갖다가 수배송, 리드타임, 총물류 비용을 고려한 이런 물량 파동에 따라서 결국은 거점을 최근에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항을 보면은 지금 2024년
2분기까지는 아직 올해 물류센터 부동산이 회복하기는 어려운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4년 2분기 거래 규모 한번 보겠습니다. 1조 8,549억 원, 17건 정도 지금 진행되어 있네요. 그래서 수도권 거래 규모가 전분기 대비 한 1조 원 정도는 증가했는데, 최근에 대표적으로 인천 성남 혁신물류센터가 진행한 것이 있고요. 경남 지역 21억 원짜리, 충청 260억 원, 삼성전자 로지텍이 아산센터, 또 GF 인베스트먼트가 진행한 것, 이런 건들이 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류센터 상황이 사실 신규 공급이 최근에 한 3년 동안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물류센터를 많이 져서 우리는 물류센터를 잘 만들었습니다 하고 사이트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나 가장 먼저 화주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주위치를 하려면 물동량을 옮기는 기업, 물류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대형 자사물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핸들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대기업군들, 물류기업들 저기 본사 조직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보통 3분기, 4분기가 물류 부동산은 계약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거의 이제 3분기 정도에 내년 사업 계획, 단기, 중기 전략 계획을 갖다 만들고 있어서 아마 3분기, 4분기 정도, 4분기는 거의 이제 12월 되면은 임원의 인사이동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7, 8, 9월이 물류센터 부동산 화주 위치에 아마 총격전을 벌여야 될 시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조직에는요, 과거에는 물류 거점을, 작은 거점을 다수를 두면서 배송을 진행했지만, 최근에 어쩌죠? 거점별로 사실 수익 구조가 안 나오는 물류센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류 거점 통폐합, 아니면은 물량에 따라서, 또 거래처 화주의 물량에 따라서 물류센터 사이트는 기본이지만은 수송 배송에 물류 비용을 고려한 지금 통폐합 거점 물류 대기업들 진행한다는 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2024년 3분기, 4분기도 같은 상황이고요. 이 공사 지연, 그 다음에 공사비 증가, 그 다음에 금리가 안 떨어진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상황은 올해 2024년 3분기, 4분기 계속 조금 주춤하다가 25년 상반기까지도 1분기까지도 주춤하면서 저는 빠르면은 2분기 서서히 올라오고 금리 인하의 영향이 수차례 이뤄짐으로써 2025년 하반기부터 점차 완화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캠 레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캠 레이트는 자본의 환원율인데 이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캠 레이트는요, 전분기 대비 한 0.27% 상승해서 5.77%가 지금 평균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류센터를 준공해서 결국은 화주 위치가 안 되고 공실이 많아지고 상황에서 어떻게 했죠? 물류센터를 갖다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했죠? 이게 이제 부실채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까지 나오는데요. 최근에 물류센터 매각이 늘어날 상황에서 지금 NPL이라고 하는 부실채권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캠레이트도 참고로 2022년 말 연준이 금리 인상하면서 이제 2022년부터 금리가 올라갔는데요. 보통 6개월 주기로 2022년 하반기부터 금융권의 어떤 PF라든가 이 부분 자금줄이 지금 꽉 막혀 있었죠. 이 상황에서 2022년 말에는 캠레이트가 한 4.5% 최저점이었거든요. 그다음 서서히 5%까지 회복하면서 현 상황에서는 한 5.5에서 5.7% 캠레이트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또 이 상황은 2025년에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지만은 캠레이트는 한 6%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는 공실률이 증가하고 임대료가 하락하고, 최근에 물류센터를 계약할 때 기업들이 어떻게 하죠? 화주 유치를 해서 계약 기간을 보통 2, 3년을 짧게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반영해서 장기 계약을 하면 너무 좋지만은, 최근에 임대료가 그렇게 급 상승하는 상황도 아니고 임대료가 지금 하락하든가, 거의 저온 냉동 냉장 물류센터는 최근에 너무 많이 생긴 것도 있지만요. 최근에 제가 기업들을 다양하게 미팅하고 전략적으로 지금 제휴해서 움직여주다 보니까 최근에 캠 레이트가 7개월까지 나온 상황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손해보고서 물류센터 저온 냉동 냉장 공실을 채우면서 빨리 부채비를 줄이려고 하는 상황이 많이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물류센터 부동산을 국내에서 2005년, 6년부터 했거든요. 일본에서 당시에 프롤로이스, AMB,
인베스트먼트 해외 기업들하고도 많이 시오돔에 포함해서 일본서도 진행했고, 당시 회상하면은 우리나라 2006년에 서울 파이낸스 빌딩에 프로로이스가 지금 처음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로이스가 2006년인가 7년에 덕평물류센터 최 회장님의 물건을 갖다가 당시에 한 약 700억 원에 지금 매입한 게 국내 사례로서 좀 빠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덕평물류센터 포함해서 로지스밸리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시드머니 창출한 계기가 됐죠. 물론 이제 2010년, 2014, 15년에 덕평IC라고 하면 로지스밸리가 그때부터 다양한 비즈니스를 좀 확대한 시기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 상황도 그렇고 한국하고 제가 비교해 보면요. 자, 일본은 2003년도에 해외 투자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국내하고 그 일본 토종도 있었지만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은요. 뭐 GIC, 싱가포르 투자청을 포함해서 해외에 지금 경험이 많은 인베스트먼트, 투자 운영 자산운용 회사들은 보통 금리도 그렇지만 장기전에 강합니다. 그리고 또 자금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다가 이걸 갖다 매수하고 나서 곧바로 매각하지 않습니다. 버티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경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본 상황에서도 20년을 지켜보고 한국 상황에서 지켜보면 어떻죠? 물류센터를 갖다가 진행하면서 빨리 매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선생님, 한국의 물류센터는 어떻게 벽돌 찍어내는 것처럼 비슷한 물류센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제가 물류센터의 설계, 디자인, 기능, 용도, 작업자의 환경 이런 걸 좀 다 고려해야 되는데 비슷한 물류센터가 거의 대다수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세대 물류센터를 고려했을 때 저는 2025년에 물류센터가 이제 공급량이 줄고 수요량이 많아지면서 그 이후에 물류센터는 점차 선진국형 물류센터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물류센터 상황이 2022년 하반기부터 신규 투자 막히고 금리는 올라가고 화주 유치는 어려워지고 이런 악순환 구조가 거의 2년 이상 진행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2025년까지 계속 진행된다면 여러분들 너무 힘드시겠죠. 그래서 저는 2025년 한 2분기부터 이제 올라가면서 3분기, 4분기에는 결국은 뭐 수요량이 많아지고 공급량이 거의 2025년은 팍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장 규모가 좀 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물류센터 부동산을 많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데요. 시장의 흐름이 움직이는 거 종합적으로 설명했고, 제가 이제 조철희 박사 물류부동산 시간을 내서 자주 통통통해서 방송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 소비가 살아야 되는데 소비는 2025년 하반기, 그것도 빨라야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가 급증하고 제조가 물건을 잘 만들고 유통기업이 잘 팔고 물류기업이 물동량이 안정화갈 때 시장 규모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참고로 우리나라도 2, 3년 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내 내수 시장은 앉아서 줄고 있다. 이렇게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항상 시청해주셔서 청취 감사드리면서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